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싶다가도 바쁘겠지 하고 넘깁니다. 근데 가끔 그 바쁘겠지가 마음의 돌처럼 남을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가슴 한쪽이 묵직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저녁을 차리다가 문득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을 하는 내가 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카톡창을 열어보면 마지막 대화가 며칠 전, 어쩔 때는 몇 주 전입니다. 먼저 연락하자니 잔소리 같고 기다리자니 허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혼자 삼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마음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운 거였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잊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서운한 건 잊히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있으니까 빈자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아직도 그 아이를 향해 마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작은 일에 갑자기 화가 올라옵니다. 자녀가 명절에 늦게 온다고 하면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항상 뒷순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전혀 엉뚱한 순간에 터집니다. 밥을 같이 먹다가 갑자기 너는 항상 그렇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녀는 갑작스러운 그 말에 당황하고 부모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이게 참다가 한 번에 터지는 패턴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면 서로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되라는 벽이 생깁니다.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오래 눌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을 바로 표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부분 혼자 삼키셨나요? 삼킨 횟수가 훨씬 많다면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서운함의 크기가 상대방이 한 일의 크기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화 한 통 안 한 것, 카톡에 답이 좀 늦은 것, 안부를 먼저 묻지 않은 것. 객관적으로 보면 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10번, 20번 쌓이면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덩어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하룻밤 자면 잊혔던 감정이 이제는 며칠씩 머물러 있습니다. 피로와 감정은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따라 무거워집니다. 이유 없이 축 처지는 날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에 풀지 못한 감정이 한두 개 얹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자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함께 있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밥 차려주는 것, 옷 챙기는 것, 아프면 달려가는 것.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데 익숙합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부모에게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게 무관심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각자의 시간이 있겠지라는 나름의 배려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이해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따라가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것보다 표현의 방식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첫 마디가 보통 어떤 말인가요?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밥은 제때 먹고 다녀? 바쁘면 전화 좀 해라. 이런 말로 시작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다면 자녀 쪽에서는 그 전화가 반가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보고 싶다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연락 안 했어가 됩니다. 이건 우리 세대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잔소리가 되고 보고 싶으면 추궁이 됩니다. 마음은 따뜻한데 말이 차갑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따뜻한 마음을 모른 채 차가운 말만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해지는 게 있는데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입니다. 딱 3초만 멈추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내 진짜 마음인가 한 번만 확인하는 겁니다. 왜 전화 안 했어를 오늘 내 생각이 나서로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 딱 3초입니다. 그 3초가 대화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의 반응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하면서도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조금 더 길어지고 다음 전화가 조금 더 빨리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돌아볼 게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때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해서 속상하다라고 하면 주어가 너에게 가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내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더라. 그래서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라고 하면 주어가 나에게 있습니다. 같은 감정인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로 들립니다. 감정의 주어를 나로 바꾸는 것. 이게 어렵지만 이것 하나만 바꿔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벽이 한 겹 벗겨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배웠습니다. 내 감정보다 관계의 평화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거리가 멀어집니다. 안에서는 서운함이 자라고 밖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하니까 자녀는 부모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부모는 더 서운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 자녀 얼굴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겁니다. 서운한 감정은 사랑의 그림자 같은 것이어서 사랑이 없으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내 진짜 마음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걱정을 잔소리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왜 연락 안 했냐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서운함을 삼키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이 들수록 몸의 회복도 느려지지만 마음의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큰 다툼을 하고도 며칠이면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사소한 서운함 하나가 일주일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감정을 터뜨리는 것보다 작게 자주 표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큰 말 한 번보다 작은 말 10번이 관계를 살립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면 자녀도 문을 엽니다. 반대로 부모가 벽을 세우면 자녀도 벽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 딱 하나만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자녀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런데 첫 마디를 바꿔보시는 겁니다. 왜 전화 안 했어가 아니라
오늘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라고 시작해 보세요. 그 한마디에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통화가 1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첫 온도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전화가 어려우시면 카톡에 딱 한 줄만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 문득 내 생각이 나더라. 이 한 줄이 10번의 밥 먹었어? 보다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을 겁니다. 혹시 자녀에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마음도 글로 꺼내보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